일단 7일간 4천억 썼다. 여기가 중국인가 한국인가. 산업 전반을 차이나머니가 장악을 하게 돼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만 결국은 뒤에서 움직이는 건 중국 자본일 수도 있다는. 세계 양대 자본이 있는데 하나가 국제 유태 자본, 또 하나가 화교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제주도. 우리가 갑의 위치인 양 호통을 치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알고는 있어야죠. 돈으로 푸는 세상 이야기, 이슈토크전. 언제부턴가 중국인 관광객을 의미하는 유커라는 단어가 뉴스에 매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억소리 나는 쇼핑 뉴스가 우리나라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크지만 한편에서는 슈퍼차이나머니의 공습이 우리 부동산 시장,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토크전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차이나머니,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 오랜만에 훈남 경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정철진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에 김경원 부장님 갑자기 뵙다가 훈남은 왜 갑자기 훈남 여기 있는데 또 어떤 사람 두 분의 훈남과 함께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요즘에 정말 매일 그 유커 관련 뉴스가 기사에 매일 나오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뉴스가 이들이 맞아요. 뭐 얼마를 쓰고 갔느냐 이제 이런 뉴스인데 최근 그 국경일에 하루에 2억 원을 쇼핑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중국인 관광객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일단 7일간 네. 지금 파악된 게 16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4천억 썼다, 이런 우와. 얘기가 나오고요. 한 백화점에서 이제 쓴 돈이 2억인데 야. 시간이 채 1시간이 안 됐다. 이야. 한 40여 분 만에 2억을 썼다. 물품은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기본적으로 뭐 악어백 하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썼을 테니까 물론 그렇겠죠. 살 수가 없어요, 2억을 한 45분에. 근데 저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은 저뿐만이 아니고 업계에서 얘기하는 게 정말 알뜰 쇼핑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왕창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하. 좀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섞이니까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중국인 관광객이 2억은 아닌데 1억 원을 썼대, 하루에. 네. 제대로 제접을 안 하고 그냥 잠깐 기다리세요. 이렇게 백화점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불쾌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무나 외모와는 상관없이 돈을 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실수 초반부에 엄청 많이 했었고 또 이제 이탈리아, 유럽 쪽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네. 가방 하나, 백 하나에도 막 그래요. 이렇게 두는데 중국 가격들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이거 해가지고 지금은 다 이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단, 2단, 3단, 4단으로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쓸어 이거 하라고. 아니 여기서 1단부터 4단 이거 하라고 지금 아주 디스플레이까지 좀 바꿔놓고. 굳이 뉴스를 보지 않아도 명동이나 홍대나 번화한 거리다, 뭐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나가면 저 부딪히는 게 중국 관광객이다 할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 얼마 전에 왜 중국에 그 휴일 긴 거 하나 있었잖아요. 국경절. 그때 정말 제가 전철을 탔는데 여기가 중국인가 한국인가 중국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소공동에 왜 모 백화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면세점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또 여기도 과연 여기가 백화점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는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 정말 그 화장품 매장마다 정말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쓸어 담는 모습 있죠. 정말 쓸어 담아서 정말 그 우리나라 사람은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맞아요. 네, 저 외면당했다니까요. 명동에서 화장품 뭐 하나, 로션 하나 사러 들어갔다가 중국어로 물어보길래 한국말로 대답했더니 예, 대충 안내해주고 중국 손님,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게 큰 손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런던에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근데 런던에 헤롯 백화점이라고 이제 아시죠? 거기 되게 명품만 파는 백화점 있잖아요. 이런데 구경 한번 가보자고 간 거예요. 갔는데 제가 딱 보기에 너무 예쁜 코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쁘다 하면서 가격을 딱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만 원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정말 때가 탈까 봐 다시 고이 이렇게 고이 두고 저는 나왔어요. 그 백화점에서 제가 산 거는 정말 초콜릿 하나. 초콜릿 하나밖에 내가 살 게 없구나. 초콜릿 하나 사갖고 나오는데 정말 그 백화점 앞에 그 백화점 쇼핑백이 정말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이렇게 바닥에 널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중국 여성분이 쇼핑을 하고 가방을 여기다 쫙 펼쳐놓고 이제 기사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기 집에는 다 그게 쇼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맞아요. 돈을 쓰고 있는 건 맞는 맞아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조금 우려 섞인 얘기를 잠깐 제가 했잖아요. 근데 얼핏 쉽게 생각하면 아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렇게 돈 펑펑 쓴다는데 이게 왜 나쁘지?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말해서 차이나 머니의 속성입니다. 차이나 머니 돈 들어오면 좋죠. 바로 들어오면 경기 돌아가고 안 그래도 그러니까요. 이제 예. 소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기 장구로 뭐 가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화교 자본 차이나 머니의 이 패턴들이 그 나라와 그 지역을 이 손부리채 다 경제 패권을 가져가는 이런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요? 있죠. 일단 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돈을 써준다는데 예. 내수 신장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취업 유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죠. 실제로 예. 우리 정부 측 연구원에 따르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출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 상승 유발 효과가 약 한 23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소득 유발 효과도 한 4,700억 원 정도가 생겼다. 예. 그리고 한 25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근데 2020년 정도에 가면 경제 유발 효과가 80조 원에 달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이미 뭐 중국 자본은 각계각층의 여러 분야의 여러 형태로 들어왔다. 일단 뭐 제가 경제 기자니까 예. 일단 주식 시장에 들어온 중국 자본들이 딱 보이잖아요. 예. 그 중국 자본들이 들어왔다가 한번 유행을 타서 싹 빠져나가면 딱 타격이 와요. 그죠? 이것처럼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가 빠져나가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네.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산업 전반을 그 차이나머니가 장악을 하게 돼서 헤게모니를 쥐게 될 때 굉장히 산업 전반이 중국 그 자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점이 가장 일단 우려할 만한 첫 번째 이유인 거죠. 예. 요커라는 게 중국말 자체로 그 관광객이라는 관광객,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요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이면 들어와서 화장품 사고 뭐 백 사고 이러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점점 이 중국 자본이 단순한 쇼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렇죠. 국내 기업 인수 합병에도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부동산 시장에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제주도. 제주도. 예? 제주도에 벌써 360만 평방미터의 예. 땅을 한시 임차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의 빌딩들도 하나둘씩 인수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실제로 확인된 사안도 있고 예. 그다음에 증시에 상장된 업체들도 하나씩 둘씩 사모으기 시작하죠. 지분 투자하죠. 지분 투자하고 예. 지분 투자하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분 투자해서 투자 이익만 보고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를 아예 잡지, 경영권을 그 산업을 장악하겠다. 잡지. 네. 예? 화교의 특성상, 화상들의 특성상 그럴 것 같아요. 예. 왜 얼마 전에 그 되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 있죠? 별에서 온 별에서 그대. 온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는 뭐 중국에서 치맥 열풍이 불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야 그러면 이 드라마가 수출돼서 중국에서 막 한류 열풍이 불고 우리나라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겠구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오히려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드라마를 얼마 안 잘 돼요. 만들고 못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네. 중국 회사, 중국 예.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 그런 맞아요. 거예요? 실제로 영화 제작이나 이런 컨텐츠 제작이나 이런 데에도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오고 있죠. 배급사 지금 들어왔습니다. 뉴라는 배급사. 그럼 네, 만드는 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만 네. 결국은 뒤에서 움직이는 건 중국 자본일 수도 있다는 이제 얘기인 시작이 거예요. 되고 있는 거고 뭐 확인되진 않았지만 SM 엔터테인먼트를 사겠다. 뭐 이런 예. 뭐 차이나 그건 머니가 당연히 뉴스도 이론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하지만 한류를 바라본 하나의 특징인 것도 같은데 일본은 이제 한류 같은 거를 팔 때 예. 좋아합니다. 연사마 뭐 이렇게 등등 예, 해가지고 예, 막 예. 반해요. 하고 그 개인한테 스타들한테 돈을 준 다음에 예.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실증을 느끼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류가 시들어지고 그냥 소비가 되는 건데 예. 중국은 한류를 안 버립니다. 한류가 최고다 한 다음에 한류를 만드는 그 뒤에 있는 회사 뭐 PD 맞아요. 그거를 자기네가 예.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맞아요. 자기네가 다 사버리는 거예요. 진짜 마인드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한류 좋네 막 우리 즐기고 할 때 돈은 네. 나중에 자기네가 벌고요. 또 한 10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한류를 바꾸겠죠. 그 한자를 이제 한나라 한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 거였다. 맞아요. 제가 너무 이게 심하게 몰아치는 게 아니라 역대 예. 패턴을 보면은 이 화교 자본들이 맞아요. 이 정도로 강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는 예. 게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중국의 제1 목표, 인생의 제일 목표가 사실은 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그러면 굉장히 나쁜 것 같은 인상이 우리 들잖아요. 약간 막 괜히, 예. 세속적이고 이렇게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근데 네. 중국인들은 모든 게 돈과 연결돼 있고 돈을 벌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목적의식이 있어요, 돈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한류 같은 것들도 순수한 문화 측면이 아니고 한류 좋다, 참 좋고 이거를 돈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그 상인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항상 물을 싣는다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국 자본은 다른 어떤 자본들과는 좀 차별화가 돼 있다. 네. 사이즈가 다르죠. 사이즈 다르죠.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 시장이 얼마큼 성장할 것인가 중국의 성장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소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몰밀듯이 들어와서 이렇게 투자 이야기가 활성화된 것도 전 최근 몇 년 새 뉴스가 갑자기 뜨거워진 거고 아까 런던 이야기도 했지만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 자본이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이 벌었죠.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입니다. 4천조가 있는 거고 이제 달러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좀 써볼까? 그동안은 세계 공장 아니었습니까? 어느 정도 달러를 손에 넣었으니까 이제 쓸어 곳곳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맨하탄에서 가장 뜨고 있는 이제 콘도 빌딩이 157이라는 영어로 하면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157. 네. 가장 핫합니다. 네. 가장 비싼 게 1,000억. 웬만한 평수가 한 600억에서 800억 됩니다. 예. 근데 그 주민의 15%가 그러니까 주인 이미 중국인들이다. 그게 바로 센트럴파크 앞에 있고 맨하탄 가신 분들은 그거 압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미 장난 아닌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한 달 전에 사건이 하나 터졌죠.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라고 5번가 파크 에비뉴 모든 영화에 나오는 호텔 딱 보면 아는 아스토리아 호텔 힐튼 담은 거를 이제 2조 원에 우리 한화로 샀죠. 근데 이게 중국이 이랬던 게 사실은 한 30년, 40년 전에 일본이 미국의 부동산들, 중남미의 부동산들을 사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을 텐데 80년대, 90년대에 일본이 버블 경제 성장됐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록펠러 센터 인수했죠. 1989년. 그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미국의 상징이에요. 이거 인수했어요 그때. 근데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이제 나서서 미국의 부동산을 쥐고 흔드는 거 아니야. 이게 우려가 나올 만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신호탄인 거. 아스토리아 호텔 사건이 그건 굉장히 신호탄인 것 같아요. 데자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데자뷰. 1989년에 이제 미쓰비시 그룹이 샀죠. 록펠러 센터. 그랬는데 지금 30년 거의 30년 만에 이번에 아스토리아 호텔을 차이나 머니가 산 겁니다. 근데 결과는 이 대패였죠 일본에. 한 3년 만에 다 뺏겼습니다. 다 털려서 확 그냥 속된 말로 다 이제 아사 같은 얘기입니다. 아사 그래서 그럼 누가 아사 갔느냐? 유태자본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우리가 두 번째 화두를 던질 게 세계 양대 자본이 있는데 하나가 국제 유태자본, 또 하나가 화교자본입니다. 로스차일드로 대변되는 유태자본. 유태자본의 액수는 모르고 화교자본은 뭐 한 5조 달러, 6조 달러 된다고 그래요. 5천조, 6천조가 이제 양대 산맥으로 이제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화교자본에 중국 본토 자본까지 합류해가지고 이 유태자본하고 한번 싸움이 붙는 겁니다. 그럼 이제 1차적으로 일본 자본은 나가 떨어졌었는데 이제 30년이 거의 도래했습니다. 이번에 화교자본, 차이나머니가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는 거예요, 유태자본에. 좀 더 짧을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건가? 과연 이번에 유태자본은 또 한번 이 중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세계 패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실은 이것도 알게 모르게 세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돈 자본 자체 속성이 그렇게 조금 다르다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그냥 단지 그늘의 뒷담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 이런 머니의 속성 자체가 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IMF 때는 제가 이제 이 유태자본, 화교자본을 말하면 유태자본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90년대 후반에 IMF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다 벗겨놓고선 싹 쓸어간 거예요. 뭘 쓸어갔냐면은 완전 개방을 시킨 거거든요. 주식시장 뭐 들어와서 부동산 다 사고 주식 다 사가지고 밑바닥에 지금 다 유태자본 깔려 있습니다. 2차 공습을 지금 우리가 또 차이나 머니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현상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내수 경계도 좋고 막 돈도 펑펑 쓰고 가고 제주도 시민분들 실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십니다. 왜냐? 좋거든요. 그렇죠. 당연 돈 들어오니까요. 돈 들어오고 일터 고용 많이 펑펑 돈 생겼고 써주고 있고. 그러나 유태자본과 또 다른 패턴을 우리가 두 번째 이 차이나머니 화교 자본한테도 당할 수가 있겠다. 한 5년, 10년 내에 좀 이런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는 거죠. 화교 자본도 사실은 곳곳에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뭐죠? 화교가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50년대, 60년대 있었어요. 있었는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걸 딱 보니까 화교자본이 너무 과한 거야. 그때 이미 안 거지. 이미 치고 들어온 걸. 그래서 화교자본을 배척하기 시작하고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중국인들이 상권을 형성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예요.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왜 그러겠어요? 정치적으로 배척을 했기 때문에 그걸 눈치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약간 뭐랄까 우리로서는 잘했다고 지금까지는 평가가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잔재가 인천에 가면 남아있잖아요. 지금 차이나타운이 있죠. 예. 그 정도지 세계 곳곳에 중국의 자본들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없는데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랬는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자본이 우리 경제 지하 축의 한 축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되는 건 사실인데 우려도 하고 계시는데 예.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막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보세요. 중국에서 차이나머니가 들어오는 돈을 막지는 못합니다. 근데 들어오라고 뒷문까지 열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생각 없이. 물론 그걸 관리하는 정책은 있지만 네.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들어온다고 그렇죠. 좋다 이렇게 받을 때만은 아니다. 그럼요. 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우리가 갑중 갑노릇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예. 더 우리가 갑의 위치인 양 호통을 치고 더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화교자는 못 떠납니다. 더 우리 비율을 맞추려고 더 모습을 바꿔가지고 맞아요.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마치 연애할 때 밀당하듯이 할 때 우리가 계속 이거를 이 차가운 콜드쇼 이 어깨 차가운 모습을 계속 보여야 돼요. 그래서 더 안달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안달나게 해왔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지금 우리가 갑자기 지금 이제 마음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다 연애 실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지금 양쪽에 있는 두 경제 전문가가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의심쩍어 하는 게 부동산 자본에 투자되는 자금들 그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쇼핑에 대한 자금이 아니라 어떤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자금에 대한 우려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심적인 부분이 굳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꼽으시는 거예요? 의심적 지금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 이제 5억을 갖고 투자하면은 거주 비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주도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이민제가 있는데. 근데 그거 고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이제 바꾼다고 예. 하고 왜냐면 그동안에 5억이 왔더니 이제 돈의 출처가 좀 의심스럽다. 뭐 흑사회 돈도 들어왔다더라. 흑사회 뭐 돈. 이런 사람들이 뭐 얘기가 있어서 맞아요. 그런데 실이 자체도 저는 좀 더 세분화해서 이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게 콘도를 짓습니다. 예. 중국 자본과 뭐 합작 자본이. 예. 그럼 이제 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자 한 구자가 5억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인이 5억을 들고 와서 중국 자본이 진 그 콘도와 리조트에다가 5억을 내고 한 구자를 삽니다. 그럼 이제 됐잖아요. 거주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중국인 자본에 자기들 중국인이 콘도를 샀으니까 자기 돈끼리 돈 거죠. 그렇죠. 세웁니다. 그럼 그걸 누가 이용하냐?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요코들이 예. 이용을 해요. 그럼 자기들이 돈을 버는 거죠. 자기네들이 다시 돈을 가져가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왔다가 자기네 사람 놀고 마치 우리는 땅만 빌려주고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그러네요. 우리 예. 땅 내주고 그래요. 그네들 중국은 놀고 가게 이렇게 예. 땅 남의 파는 땅 것 같은 실컷 놀고 가고 느낌. 돈도 가져가고 그냥 대접받고 그 여기 어느 한 고리는 우리가 차단을 딱 해서 나가질 못하게 한다든가 예, 아니면 투자할 때 더 좀 세분화해가지고 뭐 투자 이민제를 좀 바꾼다든가 이제 받기 위해서 있어요. 허겁지겁하는 모습은 이제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약간 편법으로 영주권 얻기 편법으로 좀 쓰였는데 예를 들면 5억을 주고 내가 거주 비자를 얻고 나중에 영주권까지 얻잖아요. 나중에 그걸 팔아도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도 좀 있죠. 부동산 같은 경우도래요. 예. 뭐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400건 정도가 된대요. 부동산 계약을 한 게. 중국인들이요?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한 게. 어머나. 근데 따지면 거의 1조 원 가까이 돼. 9,600억 원? 어치의 시가로 그렇게 되는데 제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 예. 토지에 비하면 한 0.3%밖에 안 나는데 좋은 데만 계속 가져가. 그러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훨씬 퍼센티지가 그럼요. 이 가치로 따지면 이게 훨씬 더 될 거라는 거지. 그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어디를 많이 가요? 제주도 가면 서귀포 쪽 많이 가잖아요. 예. 중국인들이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서귀포 쪽에 공항을 놔달라고 이제 진정서를 내고 그걸 이제 공항을 만드는 거를 건의를 해서 아마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걱정까지도 들 정도의 사실은. 건의를 중국 관광객들이 하는 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 중국 우리 측에서 자본 빌려줄 테니까 만들어라 예, 뭐 이런 만들어라. 거예요. 뭐 자본은 어떻게 뭐 합작을 하든지 이런 논의도 이제 논의 중인데 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의 땅을 여러 군데다가 지금 거점마다 서귀포 쪽에 비싼 쪽에 아주 관광지로 점 찍으면 다 할걸요. 그러니까 예.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항을 놔보세요. 공항까지. 그러면 그 주변의 요지의 땅들의 땅값은 오르겠죠. 예? 그럼 누가 이득을 봅니까? 그걸 먼저 점유한 중국인들이 이득을 보고
공항은 공항대로 이득을 보고 시너지 효과를 내서 막대한 부의 창출을 또 이뤄낼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국의 자본을 어떻게 순수한 점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이걸 계속 관찰을 해서 누군가 계속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네? 연구를 해보고. 네. 이게 중국 자본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알고는 있어야죠. 알고 대처를 하면서 계속 서로 우리 걸 뺏기지 않은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점이 굉장히 고민일 거예요. 이런 제도를 다 우리가 허락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지사가 이제 그 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 이거 좀 부각 좀 돼야 돼요. 이건. 예. 이제 보면 이 투자 이민 제도를 개선해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금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좀 올리는 방향을 예. 검토하고 있고 영주권 투자자 숫자 자체를 제주도민의 1%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가 위축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아 그래? 그럼 안 해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제동을 걸어줘야지 더 양질의 자본, 장기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제어하는 한도에서 들어와야지 제어도 못하는 돈이 들어와서 자기네들끼리 들어와서 자기 돈 내고 자기 돈 벌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제동을 걸어도 옵니다. 들어오고 더 안달 애걸복걸해서 올 거예요. 지정학상으로도 중국이 유럽 쪽으로는 갈 수 있지만 이쪽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려면은 반드시 이 태평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제주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이 제주도 아리가 네. 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의 거점으로 삼고 싶은 거군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국내 상황들을 좀 봤을 때 중국 자본의 어떤 질주라고 해야 될까요? 최종 소비지는 어디일지 이것도 궁금해지고 과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돈이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올까? 과연 그 한계도 사실은 궁금해지는데 여기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계속 들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의 GDP, GNI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 만큼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라는 투자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중국의 어떤 이 투자 패턴이 초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그 초기다. 그렇죠. 그 초기에 투자하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 시장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앞으로 들어올 돈은 더 많아질 거고 거기에 대한 충분히 어떤 방어적인 시스템? 아니 오히려 더 그 돈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이용을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이 들어온다고 좋다고 받아들일 때가 그냥 아니라 화장품 몇 개 사가고 전지현 씨 나와서 좋아한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건 좀 정철신 씨 국민적 인식이 의견. 있어야 돼요. 아마 진짜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갈 거예요. 예, 이런 예. 토론을 예. 런던 어디에서 모 방송국에서 지금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맞아요. 차이나머니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이제 이 끝은 제가 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은 예. 계속 말하는 제동을 걸 세력은 딱 하나입니다. 유태자본인데 유태자본과 한 번은 붙어야 되는데 중국이 당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유태자본이 유태자본. 마치 일본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또 한번 중국을 호되게 무너뜨려가지고 그 돈 줬던 거 다 뺏는 거예요. 4조 달러 왜 안 보이고 다 털어가는 이런 식의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과연 중국이 털릴 것인가 아니면 유태자본도 너무나 막강하니까 이 중국 화교자본에게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 가지고 둘이 함께 살아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양분하는 뭐 이런 패턴이 아닐까. 네, 사실 그 중국 뭐 요커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히 쇼핑하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었는데 두 분의 말씀대로 중국인 투자에 대한 대책 우리나라도 이제는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